자, 10월 15일 광복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삼각, 비삼각 함수에 대한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첫 개념 잡을 때 잘 잡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단원을 들어갈 때 한 가지 큰 틀에서 바뀌게 되는 게 한 개가 있는데, 큰 틀에서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자, 이 친구가 이제 큰 틀에서 조금 바뀌어요. 각. 네가 알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이거는 0대 360도까지 썼잖아.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360도 막 720도 뭐 1024도 뭐 이런 것까지, 또 마이너스 570도 뭐 이런 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각을 이제 좀 자유분방하게 하는 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그 문자를 이용해서 일반각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뭐 720도 뭐 730도 이런 거를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도 해보고, 그 다음은 또 뭔가 하면 우리가 쓰는 각이라고 하는 단위가 뭔가 하면 1도 2도 이렇게 해서 도 단위잖아. 도, 초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이건 이제 60진법에 의거한 수를 써가지고 우리 각을 표현했거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삼각 함수인데, 함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의 크기를 x라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y, 즉 y는 뭐 sin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함수에서의 x, y 값은 있잖아, 실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사인 배웠으니까 막 사인 30도라고 했을 때 이 30은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단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 개념 좀 잡고 연습하고 난 다음은 여기에 있는 30도라고 하는 요 표현을 실수로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배울 거야. 그게 포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각의 크기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크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포도법. 이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 그래프로 함수 관계 나타낼 때 실수에서 실수로 함수 관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모습이 아니단 말이야, 각 크기가. 그래서 이 친구를 실수로 만들겠다. 포도법이라는 걸 통해서 라디안이라는 각 크기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겠다. 이런 주제가. 이거를 이 각에 대해서 연습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알고 가자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뭐 시초선, 동경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 거기서 각이 얘기할 때 보면 이 시초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야. 시초가 된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어떤 각을 이루는 또 선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알겠나? 동경. 자, 그래서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까지 이렇게 반대식의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라 잡고, 그럼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각도기를 쟀더니 이 각이 40도가 나왔다고 치면 이 동경의 각은 플러스 40도야. 그럼 이때 플러스는 생략해도 돼.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몇 도가 되겠네? 그렇지, 마이너스 32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나? 그럼 지금 이런 정도의 각의 표현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야. 맞나?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 각으로 확장이 되는 건 뭔가 하면 동일하게 이 동경의 위치에 어떤 이루는 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동경이 있는데, 여기 시초선에서부터는 딱 40도만 넘어갔지만 이 친구가 딱 40도인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더 돌아간 건지 두 바퀴 돌고 간 건지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알겠나?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 바퀴 돌면은 각이 몇 도인데? 360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360에 플러스 요각 40이라면 40도 표현할 거 아니야. 만약에 두 바퀴 돌았다 그러면 360 곱하기 2에다가 40도 더하기 하겠지? 이런 것처럼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 몇 바퀴라고 하는 거를 n으로 표현해버린 거라. 여기에 요 시초선에서 동점까지 각의 크기를 구해서 더해주면 일반각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개념이 어렵지 않지?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위에 내용 이제 용어 때문에 한 개씩 다 정독하라고 넘어가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 위치에서, 그러니까 시작점 여기 OX에서부터 이 시초선으로부터 그 회전한 양으로 우린 각을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각의 시작점은 이거다. 시초선이다. 얘만 알면 돼. 익히 그냥 알고 있잖아. 오른쪽도 방향된 거. 그리고 괄호 2번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양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양. 반대 방향은 의미가. 자, 이미 다 내용됐죠. 각 읽어놓은 거 보이죠 밑에. 자, 그다음에 일반각 부분도 봐라. 내가 여기 40도라고 해서 특수 아예 구체적인 숫자를 적었지만 그냥 문자화해서 얘를 우리 알파도라고 한다면, 그죠? 이거 일반각 나타내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자, 이게 그다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설명 부분까지 한번 내용 정리하고 읽고 그 131쪽 내용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걸 왜 시작을 하는지 그 내용 이해를 하면 조금 파악이 잘 된다.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거야. 근데 왜 굳이 몇 바퀴 돌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왜냐면 실제로 이 동력의 위치가 진짜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잖아. 두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잖아. 어쨌거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 돈 것까지도 여기서는 다 흡수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각도가 뭐 1040도다 이런 각의 표현이 나와도 동경의 위치 파악할 수 있잖아. 그 각을 360도로 국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두 바퀴 세 바퀴 돌렸으면 1000 몇 도가 될 건데 그때 동경의 위치를 이 계산법으로 위치 잡을 수 있잖아. 맞잖아. 자, 750도 돈 거 확인해 봐라 했을 때 계산법이 나오잖아. 750을 360으로 나누면 곱하기 2에서 하고 나머지 30이니까 시초에서 30도만큼 돌아가는 위치에 동경이 있다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표현이 자유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시켜놔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 관계 찾을 수 있잖아. 확장해 놓은 거야.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열어놓는 거야. 됐나? 우리가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시켜 놓는 게 좋잖아. 수 전체로 다 열어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일반각으로 확장시킨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 뭐 4분면의 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 너무 상식적이야. 그 우리 1, 2, 3, 4분면 다 알잖아. 그래서 주어진 각을 봤을 때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고 보면 이게 몇 사분면 각인지 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 예를 들어 밑에 이제 보기 샘플 문제 볼게. 자, 520도와 마이너스 780도 있잖아. 이렇게 아무렇게나 준 520도 일반적으로 했는 거 가지고 이게 몇 사분 각을 추측할 수 있다. 어떻게? 360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각을 보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360으로 묶어주니까 160이 남잖아. 그럼 160도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2, 4분면 위치에 있지. 그래서 이 각은 2, 4분면 각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확인됐나?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80 같은 경우에는 그 거꾸로 도는 걸로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고 플러스 300.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360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0 할 수도 있잖아. 맞지? 마이너스 60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위치는 잡을 수 있는데 일단 C초선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표현을 해서 값을 찾아줘야 그냥 우리가 4분면 각의 위치 각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4분면의 각을 270에서 360도 사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양의 값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몫을 한 개 더 숫자 더 잡아주고 나머지가 플러스가 되게 해놓은 거야. 그럼 어찌됐건 몇 4분면 각인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냐? 그건 무 별거 볼 거 없고. 자,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별표 쳐라. 요거는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한데 잠깐만. 자, 별표 쳐놓고 이 내용 슬쩍 네가 눈으로 봤겠지만 문제 많이 나올만 하지. 자, 거기서 이제 분류를 좀 할 건데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의 위치 관계를 일단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그 중에 자 묶음을 할게. 1번, 2번 묶고 3번, 4번, 5번 묶어. 자, 네가 그렇게 묶었을 때 뒤에 문제 풀에서 특징이 뭐고?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어떻게 돼? 베타가 뭐 다른 자, 이렇게 보자. 괄호 1, 2번에 보면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일직선이다. 일치하거나 반대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얘는 두 각을 합쳐서 어쩌고 저쩌고로 문제 풀고, 지금 괄호 3, 4, 5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는가 하면 대칭이라는 얘기가 나와. 맞지? 이 대칭이라는 말이 잠시만. 네, 여보세요? 자, 일단 그래서 얘기하던 거 마무리하면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5개로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일단 이걸 암기를 방법을 외워야 빨리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1번과 2번 내용, 3번, 4번, 5번 내용을 일단 분리하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그 헷갈리지 않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네가 그 스토리 쭉 읽어보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밑에 설명에 괄호 1번 한번 봐봐. 어떻게 된 게 일치하는지 그리면서 확인되지?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각의 차이가 제로가 되는 상황인데 두 동경 중에 어느 한 개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그 두 각의 차이를 360도 곱하기 n으로 해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 이 각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는 거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한 바퀴, 그러니까 이 여러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360 곱하기 n으로 가버려. 그냥 한 바퀴 차일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일 수도 있고 일치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일직선 위에 거 방향이 반대라 했잖아. 반대라는 얘기는 이게 이루어지는 각이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되는 거야. 맞지? 원래 그러면 이거를 일치하는 상황에서 180도 돌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라. 맞냐? 일치하는 데서 180도 돌려버려. 그러면 여기다가 뺀 거에다가 자 뺏는 거에 360도의 n을 곱하기 하면 이 친구 일치하는 거지? 일치하는 것보다 180도가 더 되도록 가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라는 거지. 맞지? 여튼 이거 두 가지는 자 빼기 가지고 문제 푼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괄호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대칭인데 x축, y축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x라고 하는 축의 대칭이야. 자 그래서 자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괄호 3번 그림을 한번 봐봐. 어떤 경우가 됐는지.
맞지? 자, 그 그림에서 보니까 그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 요만큼의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 요 대칭도 그려놓고 할게. 자, 요렇게 대칭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각 크기가 있어. 맞지? 그런데 아까 내가 보여준 여기 흰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 맞지? 똑같으니까 여기 시작을 해서 노란 거 엔드 흰 것까지 가면 360도가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이 친구 합쳤더니 360 곱하기 n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한 번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괄호 4번 같은 경우에 그림을 잘 한번 봐봐. 그림 보면 그 알파라는 알파라는 각을 이루는 동경이 있고 베타라는 각을 이루는 동경이 있지. 근데 거기서 베타라고 하는 오른쪽에 게 좌측편에도 점각으로 대칭을 이룬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것도 합쳐주니까 180도가 된다는 그림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라고 돼 있는 것도 거기 그림 보고 설명을 보면 일단 90도만큼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3번, 4번, 5번 그림 보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괄호 4번인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y축이라 하는 건 x축 기준에서 다 90도로 자 직각으로 서 있지. 90도로 서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180 양쪽 두 개니까 그래 생각하고 y는 x라고 돼 있는 게 45도잖아. 그냥 더블해서 90도라고 해버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x는 그냥 하나는 기준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딱 해버려. 알겠나? 그래서 이런 걸 암기는 자기화해서 암기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노하우를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좀 한번 생각해 두면 어떻게 풀었더라 싶을 때 각에 대한 건 각을 뺐구나. 대칭 들어가면 합쳐라. 이런 식으로 딱 규격화 시켜놓으라고. 안 그러면 배울 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버린다. 알겠나?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놓게. 근데 x축이 항상 시초선이에요. 그렇지. 그걸 약속을 얘를 시초선을 하는 걸로 한 거야. 이 오른쪽 방향 이게 여기서부터 가격 기준 잡은 거야. 맞지, 그죠? 그래야 혼돈이 없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잡고 하여간 그렇지. 네 오늘 어찌됐건 설명은 연이어서 2시간 꼭 해버릴게. 자, 그러면 자 여기 132쪽 내용 푸는 거는 이제 과제로 돌려서 복습을 하고 일단 여기 자 4분면의 각, 일반각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133쪽에 1번 내용을 한번 봐봐. 자, 다음 각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낼 때, 자, 이 말 자체가 뭔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이 말인 거거든. 맞지? 그 다음에 거기도 봐. 일반각 나타낼 때 추가가 된 알파의 각의 범위를 양수의 각으로 나타내는 걸로 약속해놨어. 맞지? 그 일반각이니까 360을 다 곱하기해서 빼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붙는 알파는 360보다 작은 우리가 쓰는 그런 각의 크기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네가 360을 곱하기해서 양수가 되게 잡는 거니까 밑에 거 보지 말고 네가 한번 풀어봐. 요거 되겠다. 이해가 안 돼요. 응? 어떤 거? 좀 힘드나? 여기 어떤 거? 알파가 0보다 크다 돼 있잖아요. 0보다 커야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500 갖고 샘플 잡아볼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 360에 곱하기를 얼마 할 거 아니야, 그지? 네가 생각할 때는 500에는 360 하나만 들어가잖아.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하면 마이너스 몇 도가 되노? 140.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를 더 과하게 곱하게 해버려. 그럼 얘는 몇 도인데? 마이너스 720이제. 마이너스 720인데 500이 돼야 돼. 그럼 720에다가 500 빼면 되잖아. 얼마인데? 120. 어? 아니 220이잖아.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바꾼다는 거. 되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몫을 더 크게 적어주고 360에다가 이걸 빼는 걸로 생각해줘도 돼. 이해돼? 360이라는 몫이 저쪽으로 더 뺀 거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해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끝자리 맞추면 돼. 쌤 근데 여기 A가 0보다 크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00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여기는 이 일반각에 표현했을 때 여기 붙는 거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는 거야. 하고 A가 아니고 알파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리스 문자고 알파. 됐지? 그러니까 이 각은 이렇게 적어놓은 각을 요 표현법으로 쓰라는 거잖아. 얘가 약속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적은 각이잖아. 그 이렇게 마음대로 적힌 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 구조로 바꾸라고. 이렇게 해야 몇 사분면의 각인지 또는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예스. 어떤 이해됐나? 그런 식으로 다 하나씩 다 바꿔가. 이게 뭐 플러스 값인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지.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아니 다 1, 2, 3, 4, 5번 다 해봐야지.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거 했잖아. 그냥 다 표현해서 연습해봐. 연습해야 된다. 예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이제 뭐 360도까지 국한돼 있던 거를 확장시킨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표현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720도, 1000도 막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반 각의 표현으로 나타내서 위치가 어딘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냥 1080도 하면 어디더라 모르겠지만 이 계산법으로 표현하면 각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 동경이 위치 아는 게 중요하잖아. 이제 시초선 동경이라는 말의 의미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 위치가 그냥 각을 아무리 뭐 큰 값, 작은 값 줘도 우리는 위치 포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분면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분면의 각일 때 이것처럼 뭐 그 등분할 수 있어. 2배 할 수도 있고 3배 할 수도 있고 몇 배를 할 수도 있고 몇 배로 나눌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봐. 그 세타란 각이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는 이 각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60도 즉 한 몇 바퀴 돌고 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마지막에 더 추가가 되는 그 알파에 해당되는 각이 0에서 90도일 때 1사분면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360 곱하기 n에 더하기 0. 자, 적을 필요 없고 자 세타야. 그 다음에 360에
n. 자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1, 4분면이니까 자 90도까지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누기 하라는 거잖아. 3분의 세타니까. 그래서 3분의 세타라고 계산해 보는 거야. 다 3으로 나누기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20에 n 곱하고 얘는 120에 n 곱하기 하고 30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친구가 요 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값이 올지 모르잖아. 자연수가 전체가 다 될까 아이가.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n 자리에 그 대입을 하는데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수의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든지 어떻게 돼 또 나머지가 1이 되든지 2가 되든지 수의 특성이 조금 바뀐단 말이야. 그것에 따라 왜 달라지는가 하면 자 첫 번째 여기 풀이 보면 n이 자 3k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3k라고 하는 걸 넣어 보면 어떻게 돼? 360 되고 여기에 k가 곱해질 거 아니야. 맞냐? 맞지? 그렇게 되고 자 3분의 세타는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고 또 여기도 360k에 30도가 합쳐진 모양으로 되겠지. 이 친구 이렇게. 맞냐? 그럼 이 친구는 요 360k라고 하는 게 이 k 값이 뭐든 상관없이 얘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에 들어갈 거니까 0에서 요 30도만큼 얘는 1, 4분면 가는 거야. 맞나? 그럼 자 두 번째 것도 요번에는 n이 3으로 나눠보니까 1이 남는 수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n자리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60k 플러스에 자 120이 더 붙지. 뒤에 쪼가리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3분의 세타라는 값이 또 여기서도 360k에 플러스 120에 30도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50도가 되겠지. 맞냐? 계산됐나? 그러면 120도, 150도는 어디? 2, 4분면 각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럼 또 이거 눈치껏 잘 봐라. 어차피 여기 숫자 한씩 올라가면 여기 120에다 곱하기 있기 때문에 360k는 변함없잖아. 추가가 되는 게 앞에 구해진 그 각에 곱해지는 120씩이 추가가 되겠네. 그럼 그 다음 값은 뭐고? 240, 120이니까 요거는 이제 270 되나? 맞지? 120 대입보면 요거 240으로 바뀔 거고 요 값은 120 대입보면 270 되고 맞냐? 그럼 얘는 또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240에서 270도는 몇 사분면이야? 3.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1, 4분면의 각을 뭐 어느 거든지 잡아서 3등분 해보면 그게 1, 4분면 될 수도 있고 2, 4분면 될 수도 있고 3, 4분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이런 값의 범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부터는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문제 3번 한번 봐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야. 그 다음에 이게 일치한다고 했지. 자, 그럼 문제 봐봐. 아까 자 일치하거나 180도일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고 뭐 대칭 나오는 세 가지 x축, y축, y는 x 대칭 나오면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 갖고 문제 푼다. 맞지? 그럼 지금 일치하니까 빼기잖아. 그럼 빼기 하면은 4세타냐? 4세타인데 일치하니까 4세타는 360 곱하기 n의 꼴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값을 모조리 구해보라는 건데 그 세타 크기니까 자 4세타가 360 곱하기 n이니까 당연히 세타는 4로 나누어서 90 곱하기 a 아니야? n 아니야? 맞죠? 90도 곱하기 n.
자, 그런데 저게 360도 안에서만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 90도, 180도, 270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여기 밑에 주위에서 준 것처럼 당연히 두 개 일치하니까 빼면 360도 차이자 한 바퀴 차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장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360에 n을 곱하게 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키포인트 정리된 거 있는데 이걸 볼 때 네 눈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방법으로 갈리는 1번, 2번과 3, 4, 5번으로 또 여기도 또 묶구나. 그렇게 체계성 있게 암기해놔. 알겠나? 그래. 너무 배고프네 응? 너무 배고프네. 나 그거 뭐 한다고? 나갔다가 아, 그럼 집에 있을 때 거의 안 먹나? 네. 아이씨, 게을러가. 그래도 집에 뭐. 뭐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그래? 엄마가 밥 해놓지 않는 이상 뭐 없어요. 엄마가 밥 해놓지 않는 이상 뭐 없어요. 아, 그래도 한번, 아이고, 오늘 바쁘더니. 뭐, 하여튼 뭐, 집에 가면, 아까 해먹으면 귀찮긴 하고. 그러면 거의 네 밖에 가 사 먹겠네. 이거 어디 가서 사 먹노? 편의점. 편의점? 그럼 편의점 가서 먹으면 제대로 된 음식이 없겠네. 주로 먹는 게 삼김인가? 네. 니는 그뭐 식당 가면 무슨 메뉴 좋아하노? 햄버거. 응? 햄버거. 햄버거. 네. 하게 입에는 살짝 붙긴 하지. 야, 몸 다 베린디. 가끔 햄버거 가끔 먹고 삼김하고 야 이거만 먹으면 이씨 안 웃긴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그냥 먹는 거를 조금 이래 섞어봐.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건강 다 나간다. 그래도 한 번씩 저 돼지국밥집 가가 국밥도 먹나? 좀 챙겨 먹어. 아까 녹화되고 있었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게.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각을 좀 확장을 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호도법 얘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지? 각이라는 게 뭐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호도법을 통해서 뭘 어떻게 각도를 뭐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 했어. 뭐지? 그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이거 의미를 알아. 지금 배우게 될 호도법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아까 했잖아. 삼각함수 x, y. 자, 힌트 다 줬다. 뭐지?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로 실수가 필요한데 각도 우리가 적는 각은 몇 도 몇 도라고 하는 거는 실수가 아니야. 아까 말 싹 다 잊어버렸네.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사인 30도. 왜 30?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30이 아니야. 30도와 30은 전혀 다른 값이야. 알겠나? 그래서 그거를 이 호도법이라는 걸 통해서 수치를 실수로 바꾸겠다는 거야. 알겠나?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실수가 돼줘야 그 실수 값에 따른 결과값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거기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이 호도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이거야. 거기 저 부채꼴 알고 있지? 부채꼴 맞나? 자, 부채꼴에 우리 여기 반지름 그리고 요거 호의 길이 자 요렇게 R과 L로 나타냈다고 가정할게. 근데 이제 이거를 각의 크기의 단위를 어떻게 새로운 단위를 한 개 만들었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부채꼴을 그리다 보면 그럼 정삼각형.
아니 그 호잖아. 이거 굽어 있잖아. 굽어 있는데 이 길이가 이게 된다고. 직선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은 직선으로 R이 아니라 내 말은 이거 호의 모양을 띄고 있는데 호의 길이가 R이라고. 아, 이게 반지름과 같다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뭐가?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한 1이라는 단위로 맞추겠다는 거야. 그걸 1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1라디안. 알겠나?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라디안이라는 말 적힌 거 보이지? 맞지, 그지? 그래서 이게 저 단위 라디안의 기본 단위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이 되는 저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하고 우리가 배우는 저 이제 몇 도 몇 도라고 나오는 그 각의 크기를 2라디안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밑에 그 예시 내용들 좀 읽으면서 좀 각기 한 개씩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제일 첫 번째 개념은 잡았지. 1라디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다음 밑에 예시를 보면 원의 둘레를 360등분 해서 그걸 갖다가 1도 또 1도 60분의 1을 1분 1분의 60분의 1을 1초. 그래서 이건 60분법이란 말이야. 알겠나? 이거를 이제 가격표 나타내는 걸 60분. 그러니까 나누기 60, 60에서 단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 보면 자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자 57도 17초 17분 45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이 수치는 안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뭐 라디안이라는 말은 이제 그 반지름하고 각이란 게 합성어다. 그리고 여기서 호도법의 호도는 호의 중심각이라는 크기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의 의미를 좀 알아두면 개념 잡을 때 도움 되지. 자, 그럼 밑에 이제 설명이 여기 이제 핵심인데 이 각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이거야. 그 반지름의 길이 있지? 좀 R로 줬잖아. R이라고 주었을 때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노?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아니라고. 만약에 R이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노? 이거 자, 호가 아니라 원의 둘레가 얼마가 되노? 내가 말 잘못했다. 원의 둘레 2R 2파이 R이라고. 원래는 이제 네 말대로 지름 곱하기 파이기 때문에 2R파이가 맞는데 이 파이가 숫자이기 때문에 개수로 2파이 R이라고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반지름이 R인데 어떤 중심각의 호의 길이를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지름 R로 보지 말고 호의 길이라고 보라고 부채꼴을 보. 그리고 원 전체의 원주가 2파이 R이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길이의 비는 그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하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을 여기서 표현한 거, 자 거기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거 전체 원주에 대한 중심각은 360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웠다고. 됐냐? 근데 우리 여기 R 대 2파이 R인데 이 B는 B의 성질에 의해서 1대 2파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자, 그러면 내양 외양의 고부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2파이 곱하기 알파도라고 하는 건 360도가 될 거고 이 알파라는 도는 값은 2파이분의 360도 약분하면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파이분의 180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됐나? 1라디안. 자, 그래서 봐. 파이분의 181라디안이잖아. 그래서 18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파이 라디안이다. 요게 이제 기준식이 되는 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요 숫자만 외우면 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뒤에 라디안이라는 거 없이 다 빼뿌리고 그냥 180도는 파이 이렇게 바로 표현해 버린다.
알겠나? 그 숫자 단위는 사실 라디안이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라디안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알면 되고. 자, 그래서 135쪽 하단에 이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현된 호도법하고 우리가 몇 도 몇 도라고 나타내는 60분법 있잖아. 이거하고 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 보면, 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그리고 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서로 역수관계가 보이죠? 맞지? 요걸 알면 돼.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1라디안에 파이분의 180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극한 옆에 얘만 딱 넣어놔라. 180도가 파이다. 요렇게 딱 기억을 해놔. 180도는 파이. 자, 그래 뿌리면 나머지는 자동이야. 자, 180을 파이라는 기준 잡아놓으면, 자, 90은 절반이제 2분의 파이.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거 60도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또 30도는 6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네가 이렇게 답 선택해서 적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변화된 거 느낌 오죠? 어떻게 변하는지. 맞지? 자, 저렇게 몇 가지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계산법은 알아야 우리가 모르는 일반값을 막 적었을 때 복잡하게 되면 뭐 계산으로 빨리 찾을 수 있으니 거기에 적어놓은 계산법은 좀 알자. 됐죠? 몇 도 몇 도 각의 크기, 60분법의 각이랑 호도법의 각 크기 어떻게 되는지 잘 봐. 그래서 60분법의 각에 의하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한다 돼 있는데, 이걸 실제로 계산에 넣어서 그 호도법을 구해낼 어떤 일반 각에 대한 질문을 극히 잘 드물고, 밑에 표 한 봐라 표. 이것처럼 그 특수한 크기를 가지는 각에 대해서 변화된 걸 질문 많이 해.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은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이렇게 비례 관계로, 등분 관계로 계산해 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 맞죠? 몇 분의 몇인지. 그 다음에 120도라고 하는 거를 180의 3분의 2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60도의 2배라고 볼 수도 있잖아. 이런 자기만의 비의 관계를 가지고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 잘 자제로 쓰면 돼. 일단 이제 시간 좀 줄 테니까 거기 135도 하단에 있는 표에 있는 거, 거기 60분법으로 표현된 각과 호도법의 각 두 개를 잘 외우고 며칠 좀 시켜봐. 자기 기준의 비례 관계를 좀 잡아. 응? 응. 225요? 아니, 135도인데 45도 곱하기 135도. 4분의 3파이 얘기하는 거야. 4. 아, 아니면 4분의 3개 파이니까 파이가 180이라고 보고 180 곱하기 4분의 3으로 계산해버리든지 곱하면 돼. 왜냐면 파이 자체가 180이니까 그렇게 하면 쉬워. 그래서 기준으로 180이 파이란 걸 놓고 하면 자동으로 360은 2파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비례관계 갖고 생각하고, 이건 자기만의 비법을 하면 돼. 이거는 뭐 빨리빨리 찾으면 돼. 그러니까 기본 공식은 그 여기 60분법에다가 한 호도법 곱하기 파이분의 180 뭐 이런 180분의 파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복잡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 얘 기준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야. 됐냐? 예. 자, 그래서 어떤 저거 기준으로 150도 붙으면 30 단위로 30 곱하기 5가 되니까 6분의 파이 5가 6분의 5 파이 자기만의 비법 찾아놔라. 알겠나? 솔직히 나도 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지. 이거 다 그러니까 요 작은 값들은 다 외워지는 쉽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 외우지 않고, 근데 크게 이런 특수하게 여기 표현된 호도법 표현된 요 정도 각을 많이 쓰지, 저기서 막 1도 단위로 변하고 막 이런 거 문제 안 나와. 그렇게까지는 지저분하게 안 나온다. 자, 그러면 136쪽의 뒤편에 이제 그 각편 라디안으로 됐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요런 거나 이제 네가 표현하고, 그 다음 136쪽에 보면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자, 그 내용 한번 지금 읽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도록 하세요.
저 세타라고 읽는다. 세타. 근데 그렇지. 한각의 거기 세타. 자,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약간 요거는 그 표현법 잘 봐. 거기 원래 우리 일반각 나타낼 때 알파 붙인 거는 다 0보다 큰 걸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세타는 보통 0에서 2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라고 해서 약간 범위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걸로.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변형된 요소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표현 봤을 때 요거 요렇게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걸로 가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는 참고사항 읽어보면 돼요. 자, 4번 일단 별표 치고. 자,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뭐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 워낙 많이 쓴다. 자, 네가 요중에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2분의 1 RL, 즉 여기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 R 때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2분의 1 RL로 했던 거거든. 맞지? 자, 그런데 여기에 봐.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된 저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1라디안, 그러니까 R 곱하기 1이어서 R인 거야. 호의 길이.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A라고 하는 거는 R 세타라고 하는 게 금방 되지. 2라디안이라면 반지름의 2배. 뭐 1.5다 그러면 R의 1.5배. 그러니까 이거랑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숫자랑. 그래서 L 이퀄 R 세타로 표현해.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RL인데 2분의 1의 R의 L 자리가 R 세타다. 그러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로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거 적어놓은 게 그거야. 이해됐나? 자, 요거 또 잘 암기해 주시고, 자, 136쪽 밑에 증명이라는 거 내용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통과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가 고도법 내용까지 문제 추정문제 쭉 풀고 이제 내용을 마무리할게. 3시 반까지 이거 조금 일찍 끝내줄 거예요. 그럼 그러면 되잖아. 여기 필수 문제 좀 풀고. 이 수업 끝나고 내려가나? 집 가요. 근데 아빠 좀 있으면 퇴근해가지고 아빠 차 타고 아빠 회사 쪽 가면 아빠 태우고. 한번 가봐. 아버지하고 식사하고 저녁 가면 돼. 그럼 아버지 가면 네 가면 얼추 시간 맞춰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야. 이번에 네 어떤 그래도 학기말 시험 성적들은 대체로 중1 때보다는 많이 다 올랐나? 암기가 좀 떨어졌어. 그건 게을러서 그래. 아니 1학년 때가 진짜 암기가 겁나 잘 했었거든요. 그때 다 90점 때였어요. 암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은 수학 점수는 일단 올랐고 일단 다 80점 때. 다 오르긴 올랐고요. 수학이 87이고 영어랑 국어 둘 다 80점. 너네 학교 영어가 어려운가? 이 모의고사 쳐는 건한 2등급 나온다 했지 않나? 네. 80 몇 점? 근데 학교 시험이 80 몇 점밖에 안 나온다고? 네. 아니 동도에 계시던 쌤이. 동도에 계시던 쌤. 좀 세지. 그렇구나. 웃기네. 그래 고등학교 모의고사 점수로 나고 너네 학교 그럼 애들 점수 좀 엉망이겠네. 대파이건데. 평균 50점대. 너무 100점 하면 자, 그럼 하여간 그 공식에서 136쪽의 예시 문제까지 풀이는 하겠나? 예. 응?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37쪽 연습은 집에서 뭐 꼭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일단 내가 요거 주고 오늘 과제는 141쪽까지 나가게 내용을 줄 거고, 그 다음 내가 또 프린트물 연습 좀 할 거를 줄 거야. 그거까지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 자, 그럼 138쪽에 자 4번 자 60분법과 호도법 되입니다. 요거는 바로 네가 보고 정답 나한테 얘기해줘. 하나하나 다 캐치하고 맞춰봐. 요런 문제 풀어보면 할 수 있지. 좀 계산법 좀 쓰긴 써야겠다. 뭐 어차피 막 뒤집어 적으면 되니까 금방 하겠다. 파일로 나누고 180 하고 파일로 꼭 빼고 180 2번.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필수 문제 5번 이것도 밑에 거 보지 말고 자 바로 1번 나한테 불러봐라. 오케이. 응? 오케이. 그 300도라는 그 자체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 300도를 3분의 자 3분의 5 파이 3분의 5 파이니까 그냥 2n 파이 여기다 3분의 5 파이 대주면 끝. 끝급제. 그럼 또 마이너스 210도를 또 해보는데 얘는 또 360의 몇 배의 끝자락 각이 얼마인지 알면 끝자락 각만 또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쉽겠다. 이렇게.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요런 각돼 있을 때 일반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얼마 할 거 아니야? 네. 이거 얼마가 될 거고 여기다가 또 끝자락 값을 찾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든 그냥 2n 파이로 끝이잖아. 맞죠? 이렇게 해버리고 나머지 요 끝자락에 나오는 요각만 호도법 계산해 버리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지. 나중에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라고 적었지. 일반각표. 자 그러면 그 내용 할 수 있겠고. 자 필수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4, 호의 길이가 2파이. 자 중심각 크기와 넓이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네가 자 중심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노?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지름이니까 자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 어렵잖아. 그래서 네가 명시를 해봐. R이 4야. 호의 길이 L이 2파이야. 맞지? 그럼 이랬을 때 중심각과 넓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중심각은 세타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방식 구하려면 L은 R 세타라는 걸 알고 대입해서 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얘가.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L도 된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솔직히 중심각 안 구해도 RL 해당을 요거 두 개 곱하면 면적은 다 나와버리네. 맞냐? 2분의 1 안 했구나. 4파이가 되겠네요. 2분의 1 이렇게 되면. 자, 요건 됐고. 세타는 여기다 대입하자. 2파이 곱하기 4 세타.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맞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수업 이후로 네가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제 각을 이제 60분법의 각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이걸 쓸 건데 호도법으로 라디안으로 표현할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뒤에 삼각 B를 가면 여러분들은 각을 요걸로 암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걸로 바꿨을 때 이걸 보고 바로 값이 잘 안 보셔. 요걸로 머릿속 한번 전환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 쓰거든. 예를 들어 사인 60도 하면 얼마고? 야, 중3 위학기
사인 30도 기억 안 나? 막 3분의 루트 3씩 이렇게. 에이씨, 곧 배울 거긴 한데. 좀 기억나요. 그 사인이랑 탄젠트가 아닌가? 내가 외우는 법을 가르쳐 줬지. 기억나? 네. 어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럼 사인 60도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 알잖아. 그런데 사인 3분의 파이 하면은 바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3분의 파이를 60도로 전환했다가 답 구하고 답을 적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예 뭐 호도법 익숙한 사람은 사인 3분의 파이 보자 말자 바로 2분의 루트 3으로 암기가 된 사람은 되는데 희한하게 또 이건 자꾸 처음에 60분법으로 외워서 그런지 60분법이 자꾸 눈에 보여. 뭐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거 탄젠트는 어떻게 외우라고? 얘를 외울 때 루트 3분의 1로 외우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1과 루트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으로 표현되는 게 맞는데 유리화해서 보통 요거 외울 때는 요렇게 외워서 분자 분모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요. 됐냐? 요렇게 참고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7번 일단은 자 풀이 보지 마시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요 정도는 돼야 이제 고등학교 냄새가 째네 나는 거야. 자, 둘레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지. 보니까 둘레가 8캤기 때문에 부채꼴이어서 얘는 88 요거 알알이다 안다. 그럼 8에다가 두 반지름을 뺀 게 호의 길이 될 거 아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를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가 그 넓이 최대 넓이가 되는 걸 물었잖아.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뭘 써먹을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냐? 이것과 호의 길이 알면 2분의 R를 쓰면 씩 나오는 거 맞지? 맞지?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반지름 R에 L은 8-2R 그럼 2로 나눠주면 R에 4-R 자 이거 바로 풀면은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아니야? 자 이거 2차식 나왔으니 우리가 2차 함수 이용해서 꼭지점 구하는 걸로 식 변형해주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지 않나? 기억 안 나나? 어? 꼭지점 구하는 거 기억나나? 어? 야, 너 시험 친 지 얼마 안 된다. 기말고사 시험 칠 때 했던 거잖아. 임마 이거 이래 하는 거야. 자, 이거 불러봐. 계산해서 불러봐. 임마 이거 안 되겠네. 마이너스 2. 그러면은 플러스 4. 됐죠. 그러면 R이 2일 때 최대값 산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R이 2다. 그러면 중심각은 얼마가 되겠는데? 요거 2. 요거 2 넣으면 얼마고? 4네. 2배네. 중심각은 얼마가 될까요? 2배. 그러면 그래서 세타가 얼마라고? 또 2파이라고 대답하라 하지. 그냥 2배잖아. 2잖아. 2. L은 R 세타야. 4는 2 곱하기 세타라서 세타는 2야. 자 여기서도 봐. 약간 선입견이 생기는 게 우리가 아까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서 또 여기에 있는 이 60분법의 각들을 다 파이가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니까 라디안은 다 파이로 표현되는 줄 알아. 알겠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쓴 60분법에 다시 또 원주율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파이가 들어가는데 원래 라디안의 결과물은 실수야. 저게 실수야 실수. 그래서 저렇게 파이가 없는 일반적인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자 라디안의 처음에 정의 자체가 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비례 관계가 라디안의 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호가 2배가 되면 라디안 2배, 라디안 2가 되는 거고 3배가 되면 3되고 그러니까 몇 배인지가 저 중심각의 라디안 값이야. 뭐 1.2배를 딱 하면 1.2 라디안이야. 쉽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한눈에 바쁘면 금방 받아들이지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 지금 호의 길이가 2배니까 라디안 2다 끝 이렇게 가는 거야. 반지름의 몇 배냐? 그게 라디안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해됐지? 자, 그럼 너 일단 저기 저 밑에 앞에서부터 확인 체크 문제 풀고 내가 또 단순 계산 연습할 거 좀 뽑아줄 테니까 연습하고 가자. 자, 일단 설명 여기까지.